오늘 하루 내내 수능 만점자가 검색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꼴찌로 입학해가지고 수능 만점자가 됐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의대 가려고 재수해가지고 성공했다는 학생도 있고, 이런 기사 보면서 인간 승리, 인생 역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슈스케에서 1등 나면 스타 되고 인생 한방인 줄 알았죠. 아시잖아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수능 만점 못 받은 분들, 시험에서 실패한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인생에서 아주 작은 실패일 뿐이라는 것도, 더 크고 무시무시한 실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래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실 거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오에시스였어요. 정9834님, 시작 멘트도 선곡도 수능을 치른 모든 학생도 멋지네요. 근데 수능이란 제도가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치르고, 저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만, 시험 치르고 나서 굉장히 허탈했던 내 그 학창 생활을 이 몇 시간에 이 시험에 모든 걸 평가해야 된다니, 이 평가 기준은 뭘까, 이런 생각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불합리한 제도를 못 고치고 있으니 어른으로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 보면 미안해요. 괜히 미안해. 세월호 때문에 더 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뭉쳐야 산다님, 어린 친구들이 오프닝 멘트를 이해할까요? 저도 어릴 땐 몰랐죠. 인생은 끝없는 시작인 걸. 네,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어린 친구들은 나가서 놀아야죠. 그리고 수험생들 지금 나가 놀아야죠. 지금 술 먹을 때입니다. 이거 라디오 들을 때 아니고. 아직 이른가? 아무튼 놀아야죠. 네. 이해를 못해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작은 시작이었고 정말 작은 실패였다는 걸. 네. 사는 게 그렇게 어렵네. 나는 그렇게 어려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찹쌀떡 매물뭉님, 주디가 학력고사 때 못 받은 만점, 음악방송으로 만점 받자.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네. 그렇게 우리끼리 우쭈쭈 하고 그렇게 가자고요. 0853님, 올해 재수에 도전했던 조카, 삼수한다고 해서 식구들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릴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조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때는 뭐 1년 늦게 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1년 늦으면 정말 진짜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좀 늦을 뿐 그리 늦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저는 어떤 결정을 해도 결정을 하면 옳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편입니다. 정답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해답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을 뿐이지, 이 선택이 재수는 78점짜리고 삼수는 37점짜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천천히 가도 뭐 거기에서 또 인연이 있고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어준 씨 생일 선물 줬냐고, 생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뭘 그런 걸 줘요. 다 커서. 저희들은 그냥 뭐 밍숭밍숭합니다. 항상 생일날 봐도 그냥 생일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인간 생일날. 어렸을 때도 털 달리고 태어났을 것도 같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어제 저희가 틀었나요? 수지의 겨울아이 틀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김어준이 생각나요. 아이고 진짜 내가 또 허벅지를 막 찌르고 그랬어요. 더럽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날입니다. 수요일은 꽉불리. 네, 경찰청 조사실에부터 라디오 부스까지 완전 활동 영역이 스펙타클하신 분이죠. 경찰청보다 어찌 이 인간은 저 라디오 이 부스를 좋아해요. 근데 또 이 게스트석보다
게스트석보다 제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나 참. 경찰청 에이스 꽉불리하고 함께합니다. 합법적인 코너. 오늘은 어떤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로 보내주세요. 꽉불리하고 제가 지혜를 모아서, 경험을 모아서,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해 드리는 것까지 몰라도 상의해 드리고 들어드릴게요. 네, 꽉불리 나옵니다. 문자 보내실 것은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TBS 앱이나 카톡으로 친구 맺게 하시면 무료로 많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꽉불리가 이병헌 닮았다는 주장이 얼마나 공갈인지, 이거 협박죄로, 사기죄로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꽉불리 훈남이다, 꽉불리 멋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베풀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선물 퍼주려고 하는 방송입니다. 선물 소개는 우리 달디가 나와주십니다. 여기 들어올 때까지도, 직전까지도 변호사하고 고소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고소는 절대 아니고요. 오늘은 고소한 일, 행복한 일, 그런 고소입니다. 아니면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8346님, 군 입대를 5일 정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가는 건데 우울해지네요. 조금 더 있다 가면 더 우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눈 딱 감고 가십시오. 네.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주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어른들이 조금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였는데 아직 모자랍니다. 지금 군대 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아무튼 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네.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 가면 더 우울하다, 이런 생각하고 다녀오십시오. 네, 건강하길 빕니다. 5일 정도 남았는데 선물을 빨리 배달해 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내겠습니다. 어머니는 고소할 것입니다. 5882님, 떡집 남자입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떡값들 많이 받았다는데 그걸로 떡은 안 사고 뭘 한 거죠? 언론은 앞으로 떡값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 논리적이네. 이분 좀 말이 되네요. 떡집, 저는 떡을 좋아해가지고요. 인절미 좋아하거든요. 가래떡도 좋아하고. 근데 떡 많이 사 먹는데 떡 장사가 안 된다니 좀 걱정입니다. 네. 언론은 떡값 얘기 쓰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떡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4551, 아니, 먹는 떡값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받는 떡값, 검사들이 받는 떡값이 비싸다는 거죠. 많다는 거지. 그 얘기 아닙니다. 떡 많이 사 드세요. 저도 많이 사 먹겠습니다. 4551번님, 미용실에서 아들은 이발, 저는 염색하면서 주디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새치 염색 정말 귀찮아요. 이놈의 머리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건지.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머리가 몇 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 머리만 이렇게 하얗게 새가지고 친구들 중에 제가 머리가 제일 하얘요. 그래서 저만 늙은 것 같아서 내 청춘은 이명박 대통령 아니네, 이 얘기는 왜 하지? 아무튼 저는 게을러서 그 염색을 못 하고 있는데 새치 염색하고 나오면 젊어지고 예뻐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운 내세요. 이놈의 머리 길이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지? 저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구박해요. 야한 생각 너무 많이 하냐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김현희님,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 뻗어 있었어요. 어제 링겔 맞으니까 조금 살아난 것 같은데 주디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세요. 연희씨 얼른 일어나야 돼. 아프다 싶으면 주사 맞아요. 링겔 맞고 빨리 맞는 게 그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주사를 너무 싫어해서 절대 안 가는데 정말 아파서 쓰러지고 오래 갈 것 같다 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연희 씨 얼른 나으세요. 지금 감기
굉장히 극성입니다. 걸린 사람들 일주일 2주일씩 간다고 하는데 절대 몸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문자 많이 안 오네. 선물 많이 드릴게. 이제부터 선물 폭탄 시작할게요. 1333님, 주디, 저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던 기분이에요. 유난히 지치네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오늘은 꿈 잘 잘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꿀잠 잘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오늘도 재미있게 듣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오늘은 지치고 힘들고 무사히 일을 잘 마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은 더 밝고 맑고 즐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행운이 갈 겁니다. 선물도 보낼게요. 라디오 연습생님, 37년 살면서 처음으로 호캉스 왔네요. 호캉스. 호텔로 이렇게 놀러 가는 걸 호캉스라고 하죠. 12월이 결혼 12주년이라 아내에게 너무 늦게 힐링 시켜준 것 같아 미안하네요. 1박 2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랍니다. 네, 좋겠네요. 그렇죠. 멀리 가기 어려운 분들은 시내로 외국으로 이렇게 가야 꼭 그 기분인가. 서울 사는 사람들도 다른 동네로 다른 호텔로 이렇게 놀러 가고 하루씩 이렇게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라디오 연습생님, 좋아 보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핑클입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 정치자들은 정말로 부디 제발 경찰 안 보고 검사 안 보고 살기를. 제가 대신 다 볼게요. 아우 지겨워라. 이 인간 또 나왔네.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방송하면 할수록 저희 프로그램이 아예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범죄 예방한다고 해놓고 팬클럽 모집하는, 팬미팅 하고 싶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나대지 말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찰청 에이스 꽉불리 광문중 경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미모가 넘치는 경찰관,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하루에도 3시간밖에 안 자는 형사, 여러분의 꽉불리 인사드립니다. 야, 이거 느끼한 데다가 이거 뭐야? 아니, 이 앞에 성우분이, 남성 성우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하는 거야? 네, 그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진짜 옆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합법적인 코너는 어떤 사연인지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청취자 A씨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줄만 알았던 막내 동생 때문이었는데요. 어머, 이게 뭐야? 카드값이 왜 이래? 어머, 현금 서비스까지 썼네. 네 목소리는 왜 이러냐? 진짜 볼 수가 없다. 남동생이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그때까지만 해도 금액도 크지 않았고 대차게 잔소리 한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고시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곽불리 학생 집 맞죠? 고시원비가 몇 달치 밀려서요. 연락도 안 되고. 어머머, 우리 꽉불리가요? 그럴 리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왔쇼. 어머니, 저 곽불리 친구인데요. 불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뭐라고? 100만 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와 부모님은 동생의 친구들을 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어머님, 사실은 꽉불리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도박이요? 도박이요? 우리 불리는 고스톱도 못 치는데요? 아니, 그런 도박 말고요. 인터넷 도박이요. 지금 꽉불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애들이 여기 연명장 3바퀴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씩 야금야금 빌려서 200~300만 원 빌린 친구도 있고요.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더라고요. 빌리다 감당이 안 돼서 잠적을 한 거죠. 아니, 여보, 당신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엄마 막둥이 연락이 안 돼? 아이고 우리 꽉불린 어머머 얘가 도대체 어디 갔다니. 돈도 돈이지만 어디서 나쁜 맘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며칠 만에 동생을 찾았지만 A씨의 가족에게는 수천만 원의 빚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숨은 커지고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어찌해야 됩니까? 법적인 코너 이번 주에는 인터넷 도박 얘기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버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도박 우리 그 중간에 로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도박 중독은 네. 질병입니다. 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도박으로 특별히 옛날에는 그 한 게임이라고 그렇죠. 고스톱 이런 데에서도 그 돈이 아니라 저기 뭐냐 사이버머니를 사이버머니나 뭐 예. 각종 옷이나 뭐 별거 티셔츠 그 사이버 옷을 팔아가지고 돈을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 사이버머니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요? 예. 오프라인 도박장은 그 오프라인 도박으로 많이 당하는데 어떤 게임 행태에 많이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박은 기존에 뭐 바카라, 뭐 고스톱, 맞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예전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에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같은 아주 간단한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근데 돈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게임에 어떻게 돈을 걸어요? 그 불법 운영하는 사이트가 돈을 현금을 입금받아서 대신 입금받은 걸 확인하면 본인들의 환전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그 사이버머니를 줍니다. 그 네. 사이버머니로 게임을 하고 나중에 다시 게임을 그만둘 때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거죠. 네. 사실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오프라인에 있는 도박자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로 뒷골목이나 그렇죠. 강남 뒷골목에서 성인 오락실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불법 도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사라지더니 예. 얼마 있다가 나타났는데 예. 외국에서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막 나타났는데 예. 다 그 친구들이 슈퍼카 타고 재벌이 돼서 나타났어요. 다 돈을 여기서 버는 거죠. 예, 기본이 람보르기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까 우리 고시원 사연에서 고시원 사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젊은 층들 인터넷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음란 사이트나 아니면 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 좌측 위아래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그게 왜 나와 여기서? 아니 그 사이트에 배너 광고가 걸리는데 그게 다 네.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너 광고에 걸려서 그걸 타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그렇죠. 다수에게 많이 보낸 와요. 경우도 네. 있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쪽지 보낸 경우도 있고요. DM 보내서 이렇게 끌어들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중고딩들도 토토 이런 것도 인터넷 도박 맞죠? 이런 청취자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복권이랄지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이거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불법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뭐 그 옛날에 마늘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기자님 역시 이 사이버 도박, 그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 뒷뜰에다가 네네. 마늘밭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묻어놨어요, 현금을. 예.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마늘밭에 현금이 5만 원짜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다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110억이 나왔어요. 110억. 현금 110억이 나왔어요. 110억이 도대체 이 마늘밭에 갑자기 왜 110억이 묻어져 있냐 이걸 찾았더니 이게 도박 사이트 하는 애들이 잡혀서 구속되면서 네. 돈을 거기다 숨겨놓고 이제 사이트 운영하다 구속돼도 뭐 빠르면 5년 뭐 길면 7년 이 정도 있으면 나오니까요. 네. 나와서 그 돈을 쓰겠다고 숨겨놨던 게 걸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외국에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본부를 두고 거기다가 그
거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고요. 이게 일망타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도 그 보이스피싱처럼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팀, 회원 상담팀, 충전 및 환전팀, 현금 인출팀, 사이트 운영. 회사네. 완전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총책은 이제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네. 요즘에는 거주도 외국에서 합니다. 돈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요. 서버만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도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람보르기니 그 잡힌 애들이 110억. 와,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네. 요즘에 우리 경찰들이 형사들이 사이버 이제 수사 담당하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도박 사이트 운영팀들을 잡으러 갈 때는 항상 삽과 포크레인을 준비합니다. 파면 나오니까요. 파면 나와요. 파면 나오니까요. 최근에 지난번에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돈을 찾아서 역대 최고입니다. 얼마를 찾은 줄 아십니까? 포크레인에서 비니얼하우스에서 153억입니다. 마늘밭보다 더 나왔네요. 더 나왔어요. 43억 더 나와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단일 사건으로 현장에서 압수된 돈만 153억입니다. 이 돈을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세야 되지 않습니까? 네. 5만 원짜리를. 또 그거를 누가 중간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대요. 주변 은행에 있는 그 현금 계산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다다다다다. 싹 빌려와 가지고요. 다다다다다닥 엄청나게 계산해서 153억 돈 세다 기절해 버렸다는. 그러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이버 도박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이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이 내가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 이 코너에서는 한 걸음 항상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국가에서는 운영 기금이란 걸 먼저 뗍니다. 네. 그러니까 복권 사업이든 경마 경륜이든 그러면 한 27% 30% 뗍니다. 네. 그 떼고 나면 나머지 70%로 그러니까 예컨대 10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을 떼고 7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배당률을 조정해서 그 7만 원 가지고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운이 좋은 코나 실력이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러지 않아서 돈을 잃는 거고 그러면 3만 원씩 떼서 뭐 하냐? 좋은 일에 쓰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경마 경륜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운영 수익금으로 고정 30% 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를 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유, 그렇죠. 승률도 조작을 합니다. 조작하죠. 그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한두 번은 따는데 자기가 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악성 코드를 깔기가 쉽습니다. 불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대방 패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돈을 이 사람이 많이 한다 그러면 돈을 잃어줍니다. 돈을 잃어주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패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아니 근데 그 인터넷 도박을 그냥 도박도 따기 어려운데 아니 거울 보고 고스톱 혼자 쳐도 따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사기 도박을 어떻게 그걸 믿고 하죠? 왜 이런 데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 중독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잡히면 100억인데 네. 그게 다 참가자들 돈이지 않습니까? 참가한 그렇죠. 사람들도 이거 저희들 사이버 우리 형사들이 엄청 힘듭니다. 돈 세는 것도 힘들지만 계좌를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단순 도박죄, 네. 그렇게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 개장죄 또는 이제 뭐 문화체육 뭐 재흥진흥법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방법, 범죄 예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사기예요. 왜 그런 데서 돈을 쓰고 그런 데 시간을 써? 그 우리 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두 번은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고급 통계는 이제 회계 분석 또 정상 분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계속하면 결국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수억 100%죠. 정도 100%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방법은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지 마라.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20년째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이 담배를 그냥 맘만 먹으면 끊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질병이고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끊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도박도 단순히 너 참 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별도로 도박 문제에 관련된 도박문제관리센터 1366법입니다. 국번 없이 1366번. 여기서 별도의 상담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 안내도요. 상담 치료에 대한 안내도요. 참 답답합니다. 자, 인터넷 도박에 전 재산이 아니도 엄청난 돈을 뺏겼어.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찾아야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압수를 했을 때 내가 손해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기였으면 좀 이렇게 환불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계속 도박을 이 사이트에 해왔다라고 하면요. 그 돈은 국고 환수됩니다.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요. 아니, 신고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네요. 지금. 아니,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해야죠. 저 그 사람 무조건 잡아야지. 해야죠. 무조건 신고는 해야죠. 아, 네. 아니 그거 신고해서 잡으면 그 돈 돌려달라고 할까봐. 네. 그거는 안 되고요. 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깐종마늘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일명 빠찡꼬라는 슬롯머신 업계에서 일했는데요. 도박은 하면 무조건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일명 바다 이야기 파문입니다. 네. 오락실 빙자에 성인 오락실 빙자에서 사실상 도박 기계를 들여다 놓고요. 이것도 역시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승률 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우스라고 불법 도박장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 진짜 인생의 마지막 막장 있잖아요. 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던 그 얼굴을 보면요. 여기가 늪인지도 알고 막장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기어 들어와요. 이제 제가 꽉불리 너의 미소는 참 중독성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디서 들었어? 아니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가락동 김여사 그런 얘기 안 할 거라는데 내가 500원 걸겠습니다. 제 미소보다 더 중독성 있는 게 바로 이런 도박입니다. 거기서 너의 미소와 이 미소가 이 중독이 왜 나오냐? 아니 우리 저기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그 말에 굉장히 수긍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도박 얘기만 하다가 다른 얘기를 못 들었네요. 곽불리가 요새 다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돌려줬으면 하는데 저희 시간이 너무 곽불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특별히 연기 오늘 폭발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나 참. 연기 뭐 많죠. 그래도 항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늘 불법 도박 사이트 이거 말씀드려 너무나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참 이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돈 벌면서요 불법 음란 사이트 그 다음에 그런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쩐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독성 있는 꽉불리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이제 도박이 관련돼서요 반드시 헤어져야 된다는 소리로. 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노래 진짜 못한다. 진짜 가라 꽉.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배달 음식 시키면 손글씨 메모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전 가끔 이런 게 울컥하더라고요. 참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가끔 마음을 전하는 메모 이런 게 떨림도 있고요. 울림도 있습니다. 요즘은 뭔가 손글씨 쓰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죠. 키보드로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 이런 메모도 괜찮아요. 마음만 전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날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키보드로 썼든 손으로 썼든 좀 마음을 전하세요. 주변에 감사하다고도 하고 주변에 어떻게 지내냐고도 하고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하고 보내주으면 합니다. 그런 세상, 따뜻한 세상 기대해 봅니다. 진우와 뮤직박스 오늘은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